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일들 함께 소통해보는 시간입니다. 락밴드 백두산의 보컬이자 청춘 응원가 주인공 가수 유현상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화 B급 며느리 주인공 김진영 작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분 더 계신데 좀 이따 소개해드리고 문자 먼저 소개해드려야 되고, 현상이 형님 응원합니다. 흐흐흐. 또 지시겠지만 김진영 씨 오늘도 똑소리 나되 온유하며 부드럽게 방송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진영 씨 응원하는 50대 남자입니다. 우리 사이가 우리 사이가 달라졌다고 얘기하는데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우리 사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우리 사이가 멀어졌어요라고 해야 될 듯해요. 자,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요 소개해드릴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오늘부터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긴급 수혈된 특급 게스트입니다. 음매 기주고 음매 기사로 개그맨 김한국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한국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37년 차 비정규직 개그맨입니다. 자, 세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김한국 씨는 제가 이제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인데 예전에 여기 TBS에서 DJ도 오래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요 시간대 좀 오래 했죠. 저기 김경래 PD하고 같이. 그렇죠. 김영지 작가도 같이 하고요. 한 9년 정도 하지 않았어요? 한 8, 9년 했습니다. 8, 9년 했죠. 그때 프로그램 이름이 즐거운 운전석? 즐거운 운전석. DJ로는 뭐 보니까 저하고 김한국 씨 GT 갑장이던데 DJ로는 대선배시네요. 이제 저 한지 한 2년 한 4, 5개월 되거든요. 근데 김한국 씨 DJ 할 때도 저 김경래 PD하고 같이 했다며요. 예. 그때도 이렇게 잔소리 많이 했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저한테 잔소리를 안 했죠. 왜요? 왜냐하면 이제 끝나고 항상 제가 어디를 또 데리고 가니까 곡차. 그렇죠. 가서 방송 시간보다 그 시간이 훨씬 더 길었어요. 그랬어요. 그때 혹시 문자 같은 것도 오고 그랬나요? 그때는 저희는 130개 정도 되는 서울시의 교통 카메라 그거를 제가 거의 다 외웠어요. 몇 번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고 있고 몇 번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고 있고 그거를 다 외워서 그걸 계속 제가 두들겨 봤기 때문에 뭐 문자 같은 건 그때는 이런 소통을 안 했었죠. 전화는 걸려왔죠. 전화. 알겠어요. 전화로 생방송 때 전화를 잘못해갖고 저쪽에서 야, 엄마, 네가 진짜 김한국이야? 뭐 이러고. 그랬군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 또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게 TBS의 이강택 대표가 생방송 하는데 직원들 격려하러 지금 밖에서 압수하고 계시네요. 네. 김한국 씨 출연한다고 일부러 오신 건가요? 아니, 전혀 그럴 리가 없죠. 아니, 응원하러 오신 것 같은데요? 청춘 응원가? 아니 청춘 응원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강택 대표 밖에서 서로 인사했습니다. 자, 김진영 작가하고는 오늘 처음 보는 거죠? 아니, 이제 저는 유튜브로 요거 다운 받아갖고 몇 번 봤는데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어투가 나오시고 아주 똑 떨어지는 오늘 좀 긴장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김한국 씨 손자 손녀도 있고 며느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평소에 집에서는 며느리한테 잘 소통 잘하고 계시나요? 같이 안 삽니다. 안 살아요? 뭐 유현상 형님하고는 잘 아시는 거고. 그럼요. 저 형님은 연예계의 국보죠. 알겠습니다. 우리 사이가 달라졌어요. 줄여서 우사달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주제가 이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신정과 설날 모두 시댁에 오라는 시어머니. 이럴 때 시어머니 말씀대로 시댁에 간다? 아니다. 새해 첫날만큼은 신정날은 그냥 집에서 보내고 싶답니다. 조연아 아나운서하고요. 남편 역으로는 김현우 선달 PD 목소리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실게요. 우리 시댁은 차로 30분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 있다.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어머님은 나를 자주 부르셨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전화를 하셔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다. 애미야, 올 신정에는 내가 별말 안 했다만 이제 내년부터 신정에도 집에 와서 떡국 먹거라. 순간 명절이 하나 더 생기는 기분이 들면서 말문이 턱 막혀버렸다.
정신을 가다듬고 몇 주 뒤에 있는 설날에도 가지 않냐며 혹시 무슨 일 때문인지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아니 내가 너한테 떡국을 끓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끼리 새해 첫날에 보자는데 뭔 이유가 그렇게 필요하니? 더 이상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서 남편에게 이 상황을 전했다. 친정만은 우리 가족끼리 조촐하게 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엄마 말도 일리가 있네. 당신한테 떡국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새해 첫날에 가족끼리 보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아, 나는 누구랑 살고 있는 걸까? 새해 첫날만큼은 정말 편하게 쉬고 싶었는데 그나저나 명절은 대체 누가 휴일로 만든 걸까? 네, 자 오늘 아주 뜨거운 토론이 벌써 예견되지 않습니까? 예, 주제가 아주 묵직한데 김재영 작가. 네. 어제 신정 어디서 보내셨어요? 저 어제 가족들이랑 강화도 드라이브하고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그랬어요. 드라이브요? 네, 제가 강화도에 살거든요. 가족이라면 시어머니 포함해서요? 아니요, 저희 그 남편이랑 저랑 아이. 근데 시부모님 댁에는 주말에 다녀오긴 했어요. 아, 그랬어요? 저는. 네. 자, 이 며느리들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이게 지금 그 연말 기준으로 맘카페에서 종종 올라오는 고민이었어요. 신정에도 오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저도 신혼 때는 그냥 갔거든요. 네, 오라고 신정 때도. 하시면. 네. 예. 오늘 저 의사들 토론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정과 설날 모두 시댁에 오라는 시어머니.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시댁에 간다. 아니다. 새해 첫날만큼은 집에서 보내고 싶답니다. 자, 유현상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의 고견을 이제 김한국 씨하고 들어볼게요. 저는 뭐 그냥 어른이 오라 그러면은 가야 하는 게 아닌가. 가야 된다. 그렇죠. 네. 그 뭐 1년에 몇 번 안 되고 사실 뭐 지금 보니까 뭐 저 신정과 설날 가만있어 몇 군데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추석 뭐 이런 거요? 추석 뭐 생일 뭐. 아니 근데 형님 벌써 유현상 타임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오신 거예요? 이게 유현상 타임이군요. 아니 이렇게 기운이 없으셔 오늘따라. 아니 왜냐면 천하에 그 김한국 씨가 저기 자리하고 앉아 있으니까 네. 왠지 모르게 이제 저한테 이제 보탬도 되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채워주시고 할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조심스럽네. 저는 형님 채우러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의견 얘기하러 나온 사람이지. 아니 제가 왜 뭐 여기 상암동까지 형님 왜 나왔어 그러면? 뭐 다행이네. 아니 PD가 나오라니까 나왔는데. 그 김한국 씨는 실제 며느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죠. 그 시어머니가 전화는 했지만 제가 그 손자 손녀가 하나씩 있고 며느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건 뒤에서 시아버지가 조정을 해요. 제가 볼 땐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고 싶을랑 애들이 보고 싶을랑. 근데 이게 또 집에 오면 또 빨리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왜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시아버지가 뒤에서 야 이번에 애들 오나 안 오나.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중간에서 괜히 마지못해서 그러는 거지. 이 시어머니는요 며느리 아들 손자 손녀가 오면요 노동이에요 노동. 사실은. 네? 내가 보기엔 시아버지의 입김이 크지 않나. 근데 무조건 오래면 와야지. 매일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내 얘기 내 얘기 똑같네. 네. 지금. 근데 뭘 그걸 설명을 그렇게. 그 김지영 작가. 시아버지는 좀 약간 색다랐잖아요. 저는 어차피 제 입장은 안 가도 된다기 때문에 어?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며느리는 그러면 시부모님한테 도통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이나 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인가요? 오라면 와야지, 어른이 말하는데 들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건 며느리의 거부의 의사표시를 차단하는 거잖아요. 아니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나요? 원치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했을 때 안 갈 자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며느리에게? 세계의 평화는 가족의 평화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거 한번 가면 되는 거지. 갔다 바로 오면 되지. 바로 오면 되게 좋아해요. 김한국 씨 그 정도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야. 지금까지 고조 약해.
아 네. 그래요? 조금 약해. 조금 저는 약해. 평화로운 가정이라는 게 어떤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을 때 되는 거지 이렇게 일방적인 위계 질서를 놓고 어른의 말을 들으면 거기에 평화가 있다 그러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며느리는 평생 마음을 썩다가 나중에 남편 늙으면 뭐 삼식이라 그러고 뭐 너 때문에 난 불행했어 뭐 이제 다 네가 갚아내요 이러면서 불행한 그런 투닥투닥하는 결혼 생활을 지금 세대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직도 어른의 말을 듣는 게 평화로운 거다라고만 하는지 정말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중에 불변의 말이 몇 개가 있어요. 중간에 바뀌는 말도 많이 있지만 불변의 말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른 얘기를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오래 가는 거 아니야. 하루가 와달라는 건데 옛날에는요. 지금하고 옛날도 아니죠. 불과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그때는 설날이 지금의 신정이고 지금의 설날이 그때는 구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그랬죠. 달력 받으면 1, 2, 3, 1월 그렇죠. 1, 2, 3일이 빨간 글씨였어요. 예. 그렇죠. 예. 그때는 3일씩 와 있었다니까. 그리고 구정 때 또 왔어요. 자, 처음부터 아주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청취자들 이제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한 청취자, 저는 신정 때 시부모님이 오라고 해서 가는 거는 반대다. 같은 아파트 살면서도 가면 안 된다. 가는 거조차가 마음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구정 때는 갑니다. 가족과 조용히 보내면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상님? 그걸 뭐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여기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뭐 말씀하시려고 나와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저 혼미하신 것 같아요. 아, 저는 아니 왜 김한국 씨 때문에 그래? 아주 너무 무지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잘못 나왔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다 해주니까. 그런데 예. 여기도 지금 저기 그 청취자 의견에 네. 구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구정이 설날이잖아요. 그럼 신정 때는 가지 말고 구정 때는 설날 간다. 때는 가라. 네. 이게 혹시 저거가 개입되지 않았나 싶어요. 뭐가요? 세뱃돈이. 자, 계속해서 아까는 시아버지 얘기하시더니 이번엔 세뱃돈 음모론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정 때는 세뱃돈 안 주잖아. 요즘에 젊은 며느리들이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예? 김재영 작가님. 뭐 저는 며느리 입장에서 이렇게 며느리가 사실 어떤 의사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뭐 원하지 않는 거, 마음에 들지 않은 거, 때로는 화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같이 있는 시간은 항상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신정 구정이 있다면 어차피 내가 구정에 뭐 말없이 가야 하는 날이라면 신정은 뭔가 선택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며느리들 생각이죠. 그 우리 김 작가님 그 부군께서는 네.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남동생 하나 있어요. 같이 안 와요? 그럼 남동생? 사실 저희 남동생은 결혼을 했는데 시동생은 결혼을 했는데 사실 그 시동생의 아내분은 굉장히 저랑 많이 비교가 되는 분이십니다. 저희 보고 싶으면 시어머니가 비교가 A급 된다니. 며느리라고 하는 그런 며느리예요. 와서 잘해요? 네. 여기 동서가. 뭐 연락도 막 이렇게 꼬박꼬박 챙겨서 하고 자주 오가고.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 김진영 작가가 시댁에 잘 안 가는 이유가 조금 이해가 되네요. 아니 저는 사실 저희 동서가 되게 나름의 방식으로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그렇게 할 일을 다 해서 그 시어머니로부터 오는 잔소리를 탁 차단시키더라고요. 사실 1월 1일은 가족하고 만약 아내랑 남편이랑 같이 뭐 그 해에 뭐 계획을 한다든가 각오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실? 그거 와서 어르신 뵙고선 어르신한테 덕담 들으면서 하면 더 알찬 그런 새해 저게 되는 거죠. 신년 계획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은하 영웅 청취자께서 제발 같은 오류가 있는데 협의를 해서 가고 안 가고 해야지 왜 무조건이란 말이 나옵니까? 그냥 자주 가고 일 있으면 친정 가고 해야지 않습니까? 무조건 가야 한다는 건 이제 문제다 이런 의미로 문자를 보내셨는데 김한국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가야 된다. 어른 말 들어라. 이건 아니다. 네. 근데 나중에 애들 크고 난 다음에 그 손자 손녀가 이제 막 장성하잖아요. 막 고등학생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오라소리도 안 해요. 그거 잠깐이야. 애들 한 12살 때까지만 오라 그러지. 손자 손녀 귀여울 때만. 그럼 뭐 네. 그게 며느리 보고 싶어서 오라 그러나? 며느리가 보고 싶어서 오라 그러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김진영 작가는 보니까 그 시어머니한테 할 얘기 다 할 것 같은데 뭐 논리 정연하게. 근데 저는 정말 의문인 게
아무리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라도 저는 자식이 성인이 된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자식이 성인과 성인으로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성인들이라면 저는 의사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지금 저희 세대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사 표시하는 그 길 자체가 굉장히 막혀 있어요. 그렇게 개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순간에 폐륜의 영역으로 넘어가거나 어디 어른한테 감히 버릇없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뭐 신정에 모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 뭐 손자가 보고 싶고 자식이 보고 싶다고 해서 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며느리가 어떤 자기 의사표현도 할 수 없다면 저는 뭐 좀 그날은 좀 쉬고 싶어요. 뭐 다음날 가면 어때요? 아니면 그 주말에 찾아뵐게요.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면 며느리가 그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만나기는 힘들 거란 말이죠. 1918 청취자께서 김지영 작가님 시부모님이 만약에 신정날 집으로 찾아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시댁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는 만약에 며느리가 시부모님과 만나는 자리가 그토록 어렵고 그토록 힘들고 곤란하지 않다면 시부모님이 오시든 며느리가 가든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주말에 제 발로 갔다 왔어요. 네. 제가 그냥 가고 싶어서 갔는데 그건 이제 제가 오랜 시간 싸워서 만든 결과물이죠, 사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며느리가 오잖아요. 그럼 우리 와이프가 더 바빠요.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래 뭐 비유 맞추느라고 요즘 누가 저기 시어머니가 앉아갖고 며느리를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더 바빠. 며느리분들이 이럴 때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어떤 일을 겪으시는지. 며느리들이 다 내 맘 같으니까 문자가 안 오는 거야. 김진영 씨 응원하는 문자. 진영 씨 얼마나 답답해요. 김한국 씨, 유현상 씨랑 얘기해야 하는 거 우사다리 되려면 서로 의견 존중하는 사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첫날 가족끼리 늦잠 자고 쉬는 거 누리고 싶어요. 맞아요. 또 두 분 아마 유현상님하고 김한국 씨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두 분 진짜 옛날 사람이에요. 시대의 흐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해라. 청취자 요구입니다. 우리가 왜 옛날 사람이야? 말씀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일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편 좀 들어야지 그거를.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뭐가 돼? 저 같은 경우에 제 얘기도 되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부모님 집을 제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데리고 못 가요. 왜요? 가면 저희 아버님 있고 어머님 있잖아. 나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다니까요. 어설픈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도 아니야. 이 증조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린 또 못 가요. 거기 또 제가 갔다가 쓱 빠져나오지. 네? 그러니까 또 나는 또 내가 또 할아버지로서 우리 손자 손녀를 또 따로 보고 싶은 거야. 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며느리 마음도 같아요. 신정을 뭐 막 가족끼리 보내고 그래서 시부모님하고 보내는 거랑 그냥 내 가족만 오손도손 보내는 그날은 질적으로 틀리거든요. 며느리한테도. 그러니까 며느리가 앞으로 다가올 구정을 그렇게 가족끼리 복작복작 보내야 된다면 신정만큼은 집에서 그냥 아들이랑 남편이랑 같이 만두도 빚어서 먹어보고 싶고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며느리 마음도. 근데 그런 게 전혀 협상도 타협도 안 되는 관계라는 거죠. 네. 지금은. 그 아들을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맡기고 신정날 어디 데이트하고 오면 돼요 둘이. 아니 저는 아들도 같이 있고 싶어요. 네. 야 너무 예쁘다. 야 진짜 예쁘다. 김진영 작가 시부모님이 불쌍해요. 저런 며느리 들어오면 혈압 오를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며느리가 어떤 마음속에 쌓아놓은 불행이나 고통 같은 건 결국은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돌아가게 돼요. 결혼 생활의 구조가 그렇죠. 그래서 시부모님이 어떤 원하시는 거 며느리가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거 이런 거 있으시다는 거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식으로 며느리를 압박하는 게 결국은 아들에게 짐이 될 거라는 거 한 번쯤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논리는 정연한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답답하겠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저 김 작가님 그 동서 아랫 네. 동서는 사회생활하기 편할 것 같으네. 왜냐하면 둘이가 이게 딱 대조가 되니까 조금만 잘하면 엄청 잘할 것처럼 보이잖아. 저희 동서 시어머니한테 잘해요. 귀여움을 많이 받을 것 같다. 그렇지, 쉽지. 동서가. 자, 또 문자. 딸이 둘인 엄마인데요. 우리 딸들이 김지영 작가님처럼 똑 부러진다면 결혼 못하게 할 것 같아요. 둥글둥글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진짜 문제 같아요. 예. 이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편이랑 어떻게 잘 살아보는 게 결혼인데 시부모님하고 잘 지낼지 못 지낼지 여부를 결혼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 굉장히 지금 문제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봐요. 김한국 씨, 김지영 작가가 이제 이런 분이에요. 하여튼 논리 뚜렷하고 주체적인 그런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대표 며느리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타이틀을 쓰고 싶지 않아요. 절대. 그래요? 그냥 네. 이런 며느리도 있다. 네. 근데 왜냐하면 시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냐로 결혼 생활의 내용이 결정된다면 완전 결혼이 복불복이에요. 이 남자가 얼마나 괜찮지? 나랑 얼마나 맞지? 이런 걸 열심히 보고 결혼을 하는데 결국은 결혼 생활의 내용이 그의 부모님으로 인해서 결정된다면 이거 완전 로또나 마찬가지죠. 결혼. 그럼 생활. 여기서 저는 유현상 형님한테 묻고 싶은 게 지금 아들이 내가 이 형님 아들들을 둘을 조금 알아요. 예. 저 형이 정말 완전 아들 바보잖아. 오. 그리고 아들들도 너무 잘해. 예. 아버지한테. 근데 지금 우리 김 작가 같은 며느리가 왔다. 역정내세요. 오케이입니까? 그럼. 그럼 얼마나 예뻐? 잘 안 간다는데. 아니요. 근데 만약에 제 아내가 시어머니가 된다면 아마 대화하면서 그래 편한 대로 해라. 왜냐하면 제가 이 방송을 하고 꼭 이렇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때 그리고 진영 씨 편을 들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진영 씨가 옳았구나. 요즘 젊은 우리 며느리들이 다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걸 내가 배우고 하니까 오늘은 진영 씨가 이뻐 보이네. 근데 우리 김 작가님 본명이 진영이에요? 네. 김진영. 난 무슨 진영 논리로 가자 그래서 이게 저기 가명을 쓰는 줄 알았더니 본명이시구만. 역시 김한국 씨야. 자, 명절에 시댁에 무조건 가야 한다고요? 무조건이 통하는 건 박상철의 무조건밖에 없어요. 요즘은 대화 소통이 대세입니다. 네. 자, 우리 사이가 달라졌어요. 오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정과 설날 모두 시댁에 오라는 시어머니. 시어머니 말씀대로 시댁에 간다? 아니다. 새해 첫날만큼은 집에서 보내고 싶답니다. 스마트폰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여러분 의견 받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철 무조건. 이런 문자 또 왔습니다. 김은국 씨에게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김은국 씨 처가댁에 명절에 의무적으로 가시는지 가셔서 계속 설거지 하시는지. 저 김흥국 씨가 아니고 김한국 씨 나온 거예요. 네. 허리케인 라디오 가족관계 회복 프로젝트 우리 사이가 달라졌어요. 줄여서 우사달 유현상 씨, 김한국 씨, 김진영 작가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정과 설날 모두 시댁에 오라는 시어머니. 시어머니 말씀대로 시댁에 간다? 노 새해 첫날만큼 나는 집에서 가족하고 보내고 싶답니다. 이런 주제로 이제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622님 진영 씨는 현대판 순학질 여사다. 크크. 고맙습니다. 알아요? 김진영 씨 순학질 저는 여사 어릴 이 코너? 때 TV 없는 집에서 커가지고 네. 이거 몰라요 이런 거. 김한국 씨가 그 김미아 씨하고 했던 코너잖아요. 몰라요. 순학질 여사 음매기주고 한번 좀 간만에 TV가 없는 집에서 커서 아니, 어릴 땐 있었는데 저희 아빠가 이제 바보상자라고 TV를 못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빠 뉴스 정도만 보고 저희는 TV 못 보고 컸어요. 집에 텔레비전은 있는데. 네, 그리고 나중에 없앴고 아예 지금 없어요 저희 김지영 친정에. 씨가 TV를 안 보고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래서 훌륭한 작가가 된 거예요. 아니 근데 김한국 씨 간만에 음매 기주고 기사를 한 번만. 그걸 어떻게 혼자를 해? 저기 순학질 여사 저기 있잖아. 모른다는데. 누구 기사는 사람이 저인가요? 그럼 다음 시간에 연습해서 하지 뭐. 다음 시간에. 그래요. 또 1098님 어째 오늘도 2대1인데도 조금 밀리는 것 같은데 김한국님 반갑습니다. 2대1이 남자 2대2 두 명인데도 청취자들 판단할 때 김지영 작가한테 밀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1.5대 1이라고 봐요. 1.5대 1. 김한국 씨가 1이고 유현상 형님이 0.5. 네. 자, 발빠른 달팽이님. 이거 아주 진중한 문자 보내줬는데 30년 동안 예만 했다가 82년생 김지영 보고 펑펑 울었는데요. 저도 눈물 날라고 그래. 아미오를 요령껏 배웠어야 했어요. 마음의 병이 곪기 전에요. 네. 두 남자분 지금 2020년입니다. 예. 옛날하고 다르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신 건데 한 말씀씩 해보시죠. 이 청취자분. 유현상 형님
뭐 저 형님은 아직 그 뭐 며느리를 안 봤으니까.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분이 30년 동안 이제 아마 며느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을 없이 살았는데 예, 그렇죠. 그 영화를 보고 예. 이제 이미 뭐 때는 늦었죠. 영화는 영화일 뿐 아니에요? 아니요, 선생님. 어른 말씀 들으면 떡이 생겨. 이 말이 저는 말도 안 되는 게 저희 세대 어머니 중에서 야, 너 딱 니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딱 엄마 같은 결혼 생활해 이러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진영 씨 지금 우리 김한국 씨가 저한테 질문했는데. 네네네. 제가 순학질이라고 하셔서 오버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해를 하셨어요? 아직도 못했어요. 조금 전에 좀. 네. 그러니까 네. 그 영화는 보셨어요? 소설책을 읽어보셨구나. 아, 네. 82년생 김지영. 네. 그거를 이제 모르시는구나 그거를. 82년생 김지영을 보면 네네네. 여성으로서 이 대한민국을 살아간다는 게 82년생으로서. 저 형님은 얼마나 힘든 82년생이 거냐. 대충 몇 살인지도 잘 몰라요. 제가 82년생 김진영이에요. 아 그래요? 82년생. 김지영 네, 작가 제가 82년생이에요? 네. 오, 저는 처음 82년생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출생 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39살이죠 이제 39살 한국 나이. 유현상 네. 형님한테 네. 82년생 김지영 얘기를 짧게 한번 정리를 이게 왜 중요한 건지를. 그 82년생들이 네. 그 교육으로 평등을 교육받은 세대예요. 교과 과정에서 남녀 차별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예를 들면 뭐 옛날 교육 과정에서는 아마 남자분들은 가사 이런 거 안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뭐 가사 대신 가정기술 배우고 이런 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교육 과정에서. 저희는 학교에서 정말 완벽하게 남녀가 경계선 없는 교육을 받고 성장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어떤 역할의 차이나 경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면은 남자 여자가 다른 세상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걸 처음 겪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겪는 뭐 자괴감이나 괴리를 이렇게 표현한 영화예요. 그 김진영 작가님이 82년생이고 우리 유현상 형님은 뭐 여러분들이 나이를 잘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이제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여기에 제가 나온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요? 이 쥐띠 올해가 쥐띠 아닙니까? 그렇죠. 쥐띠는 쥐띠인데 그 제가 딴 사람을 하나 소개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왜냐하면 중간에 좀 텀이 맞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쥐띠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소개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지금 세대 문제는 중간이 없는 게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 것을 고수하는 부모님들과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저희 세대에 중간 세대가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구도가 어떻게 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얘기하기에는. 아니 저기 72년 저기 쥐띠 중에 한 분 계신데 소개할 분이 여기. 누구? 뭐 어떤 소개를 하는데? 아 여기 야, 내 대신에 여기 출연자로. 네. 출연자로. 김한국 씨는 안 나오시고 아니 뭐 요 방송용은 아니지만 그 나이 드신 꼰대 둘이 나가고 82년생들하고 얘기하려니까 좀 얘기가 아니 다르다. 우리는 좀 지혜로운 사람들 아니에요. 알겠어요. 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서. 그 얘기는 이따 끝나고 더 출연 얘기는 다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야 그런데 네. 우리 김진영 작가가 82년생 치고는 굉장히 생각이 그래도 많이 우리 쪽으로 우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보니까. 맞아요. 제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부모님을 안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만나고 싶다는 거지. 아니 근데 이해를 한다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또 그렇게 그래서 얘기했어요? 많이 받으린 거 저희 시부모님 많이 진짜. 봐드렸대. 너 왜 착한 척하냐고 맨날 그러세요. 저희 제가 시부모님. 유튜브 하나 봤는데 거의 둘이서 전쟁을 하던데. 그래 을 봤더니 아니 허리케인 그- 유튜브. 예. 아니 저 엄청 참고 근데 있는 건데. 어느 때는 참고 어느 때는 온몸이 뜨거워져도 뒤에서 누워 있다니까 내가 저는 진짜로. 집에 가면서 냉수 마시면서 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진영 작가님 시아버지보다 유현상 형님이 더 나이가 많을걸요? 무조건 많지. 비슷하실 것 같은데 비슷하세요. 비슷하세요. 잠깐만 왜 나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둘이서 이게 소통이 되나 안 되나 그걸 지금 제가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 저 김한국 씨 잘못 나온 것 같다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요. 지금 밖에 지금 청취자 한 분 전화 연결돼 있대요. 연결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 간단히 해주시고요. 여자분이. 저는 경기도에 사는 주부고요. 50대 초반 주부고요. 아까 라디오
사연 들으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며느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아직도 며느리들한테 인내를 요구하는 세상이다, 대한민국이. 네. 예. 50대 초반이시면은 네. 이미 이제 그런 건 다 끝나지 않았어요? 며느리로서? 저는 젊을 때, 그러니까 초반일 때도 어머니께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아직도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조차도 여전히 며느리로서의 의무감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아직도 변화하려면 한참 남았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네네. 예. 며느리들이 인내를 요구 당하는 세상이다. 어떤 사례랄까, 의미랄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그 이제 사례가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신정 때 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사위에게 신정에 오라고 하는 경우를 예시를 들지 않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며느리에게 오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예시를 들은 거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며느리로서의 그 책임 의무와 사위가 가지는 책임 의무가 지금 현재 다르다는 거죠. 비중이. 며느리들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니냐? 여전히. 사위들도 힘들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며느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훨씬 많은 사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게 사위를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그 친정 어머니가 딸을 그렇죠. 야, 너 와라 이렇게는 아직은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사위에게. 그게 결국 딸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딸.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도 아들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아들 갈 때 따라가는 며느리의 입장과 딸 올 때? 자기 부인 갈 때 따라가는 사위의 그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 의무감도 다르고. 혹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님이세요? 말씀을 참 조리 있게 잘하시네요. 네, 그리고 제가 염려스러운 건요. 아까 저도 그 82년생 김진영 작가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대로 지금 나오신 남자분 게스트들이 시아버지가 되시는 나이잖아요. 실제로 김한국 씨는 시아버지시고. 네네. 근데 이런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지금은 이제 82년생 김지영이 아니라 92년생 김지영이 결혼 정년기잖아요. 예. 이분들 참 결혼하기 싫겠다. 그러니까 아직도 자식을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김지영 작가가 박수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성인으로 우선 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고요. 사위가 100년 사위에 어려워서 막 장모님 오시면 막 닭 잡아주려고 하는 것처럼 며느리도 그렇게,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선택한 배우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존중한다면 82년생, 92년생 김지영이 92년생 김지영은 훨씬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은 게 뭐냐면 소유물. 그건 좀. 네. 그게 지나쳤다면 네네. 사과드릴게요. 사실 남편들이 저 같은 경우나 우리 김한국 씨 같은 경우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도 사랑하고 아이들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네네. 만약에 친정집으로 오든 시어머니 오든 누구 오든 어른들이 만약에 그렇게 부탁하면 우리 가자. 우리도 보고 싶고 얼마나 저 부모님들이 보고 싶었으면은 만약에 싫으면 오라 그러질 않아요. 사실 요즘 시어머니 시아버지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한 번쯤 이렇게 가시는 것도 그것도 부모의 그 도리 아니에요, 그거? 자, 형님. 부모님을 찾아뵙는 도리와 또 뒤에서 또 눕겠는데 나 지금 흥분 좀 가라앉히.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어떤 어휘 선택을 잘못했다면 그거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네. 그건 제가 잘못 선택한 거고요. 근데 사랑한다면 존중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고 사실 또 내가 며느리를 보기 싫은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보고 싶다고. 그러면요. 우리 의정부 주부님
만약에 시어머니 입장에서 신정날 며느리 보고 오라 마라 이런 얘기할 때 우리 주부님 같으시면 어떻게 전화 연락을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오라고 하신다면 그게 어머니 아니 주부님이 시어머니 입장이다 했을 때 며느리한테 어떻게 할 거냐? 아예 부르지도 않는다. 저는 며느리 제가 저희 시어머니를 대할 때 입장도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힘들게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들게 고생하신 어머니 이런 생각으로 봤어요. 네. 그처럼 제가 며느리를 대한다 하더라도 내 아들이 며느리니까 내가 네가 보고 싶으니까 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뭐 그날이 아니더라도 다른 날이더라도 내가 네가 보고 싶다, 내가 널 참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한다면 굳이 신정 때 내 며느리가 가족과 쉬고 싶다면 쉬고 다른 날 봐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며느리는 신정이라는 첫날 쉬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 가족이랑. 그렇죠. 신정에다가 좀 포인트를 맞췄구나. 가지나 또 요번 달이 그 설이 가까워요. 오늘 그 주제로 사례로 든 게 이제 그런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신정 설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수많은 저희 또래의 그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며느리 한번 그냥 보고 싶어 갖고 손자 보고 싶어 갖고 설날도 오고 신정도 오라 그랬는데 이거 갖고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 아니 지금. 저희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날 신정날 보고 싶다고 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혹시 며느리가 어머니 저 그날은 쉬고 싶어요라고 말했다면 어디 오라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마시고 그래 그러면 그 다음날 뭐 주말에는 올 수 있니 이런 식으로 대화로 조정하고 타협하는 그 과정을 갖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네. 그 돌아가신 앙드레 김 선생님은 사람을 소개하실 때 우리 여기 이분을 할 때 우리 최일구 씨를 소개할 때 최일구 씨 아시죠? 이렇게 소개를 안 해요. 어떻게 하시죠? 거꾸로 해요. 아시죠? 최일구 씨. 이렇게. 최일구 씨 아시죠가 아니라 아시죠? 최일구 씨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듯이 시어머니도 며느라 나 저기 설날도 네가 올 거지만 신정 때도 나 애기들 보고 싶고 너도 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간이 괜찮겠냐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하면 자, 상대를 먼저 존중해 줘요. 네. 의정부 주부님. 네네. 네. 잠깐 저희 안에서 말이 길어졌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예. 오늘 그 일군님 첫 멘트가 참 좋았어요. 뭐요? 꿈에 대한 거, 꿈. 오프닝 멘트 할 때요? 네네. 그게 참 좋았어요. 어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 서로 존중해줘야 된다. 시어머니부터가 며느리를 먼저 존중해주고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선책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50대 초반에 주부님과 인터뷰 한번 해봤습니다. 세 분 마무리 발언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먼저 유현상 저는 오늘 김한국 씨 얘기를 들으면 김한국 씨가 옳은 것 같고 우리 진영 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또 진영 씨가 기계적 중립을 지키시네 오늘 이상하게. 하여튼 근데 저는 어른들이 이렇게 보고 싶어서 오나 그러면 특별한 일 없을 때는 뭐 있으면은 그 사정을 말씀드리고 없으면 이렇게 어른들 찾아뵙는 게 자식들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만약에 신정 때 그냥 우리 가족하고만 있고 싶어요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자. 네. 가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끌려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김한국 시아버지는요? 사실 그 1월 1일이라는 게 그 전날이 뭔가를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12월 31일 날 제야의 종소리도 종소리 들어야 듣고 또 그거 하다 보면 새벽 한두 시가 흠뻑 지나는데 아침에 힘든데 그렇죠. 또 그러다가 또 곡차도 마실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1월 1일부터 며느리 부르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또 오죽 또 보고 싶으면 부르겠어요. 김진영 작가님. 시어머니가 올해 빨리빨리 가요. 형님 보세요. 김한국 씨처럼 저렇게 줏대가 있어야죠. 끝까지 주장을 펼치잖아요. 저는 김한국 씨 나이 때는 더 심했죠. 아주 제 주장이 확실했죠. 그래요? 요즘은 왜 확실하지 않아요? 요즘은 좀 약해졌어요.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유연상 타임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김지영 작가 마무리 바로. 네.
명령을 받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유쾌한 경험이 아니에요. 저는 가족이 뭔가 사랑과 유대로 이루어진 집단이라면 그 어느 집단보다도 더 대화와 소통이 자유로워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며느리를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시부모님들이라면 무엇보다 저는 그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통을 해야 된다. 네. 며느리하고. 예. 책 읽는 것 같아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아, 수학 능력 시험 있잖아요. 그거 거의 만점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요? 네. 자, 새싹 문자 한 분 더 소개해드리고 1710님 오늘 출장 다녀오는 길에 허리케인 라디오 처음 들었습니다. 김 작가님 진짜 팬이 됐어요. 어록 모음집 안 나오나요? 책 내주세요. 우사달 코너 전회 유튜브로 다 찾아 들으려고 합니다. 예, 유튜브에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검색하시면요. 지난 방송 영상 다 올라가 있습니다. 김진영 씨 오늘 마지막에 노래 하나 들어야 되는데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팝도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지. 팝송이 아니지. 아니 저는 너무 팝스럽게 멋진 청춘응원가를 듣고 싶다고 말하고 유현상 씨. 김한국 씨 저 청춘응원가 알아요? 팝스럽게. 자, 유현상 씨, 김한국 씨, 김희정 작가 오늘 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제가 그럼하면 이만 전부해 주세요. 그럼 이만.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